대한민국 자살 프로젝트,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어제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좀 친절합시다. 그죠? 이 경우에는 이게 캠페인을 하면서 바이럴을 일으키는 게 좋습니다. 해시태그로 달아서 친절운동 같은 구호를 외치면 좋죠. 이 친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하고 쳐다보면 그저 이제 우리가 왜 친절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인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좀 서사로 채워 넣으면서 서로 뭐 친절 미션 같은 걸 만들어서 재밌게 활동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좀 가볍잖아요. 구호도 좋고. 영어로는 be kind라는 운동을 외치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이게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저께 이미 우리가 친절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 노인들의 고독사, 또 40, 50대들의 자살, 청소년들의 자살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들이 할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할 일, 중장년층이 할 일, 그리고 청소년들이 할 일을 발굴해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예전부터 노인분들이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거나 또 커피숍에서 바리스타 같은 거 하는 일자리 창출을 보면서 사실은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제 눈에는 일단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이게 남의 일이라고 간섭할 수 없다고 외면하기에는 참 걸렸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노인의 모습은요, 지혜로운 어른, 또 우리가 명절이 되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은 어른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양반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은 아니죠. 지금 당장 존경받는 어른 없죠. 더군다나 그 시절 억척스러운 걸 살아내다 보니까 많이 거칠고 또 고집세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과 소통하는데, 특히 요즘 세상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봅니다. 그 어른들이 경험한 세상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세월들이었어요. 아무리 베이비 부모들이 자신들이 고생했다고 이런 얘기를 해봐도 그 윗세대들의 고생에 비하면 이게 비할 바가 아니죠.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해방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을 몸으로 겪은 세대들이잖아요. 이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그 세대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정말 이대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분명히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줄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이분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른을 모실 줄 아는 사회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품격 있는 사회로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80, 90대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이 이 어른들을 좀 웃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보람을 되찾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파도요, 이 보람을 되찾게 되면 눈 감을 때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몇 해 전에 김희선이 주연을 맡던 드라마 내일이라는 것에서 유견 참전용사로 나왔던 전무송 씨가 내가 왜 전쟁터에 나갔을까 하며 자살을 시도하려는 걸 살려내곤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다고, 당신의 삶은 절대 초라하거나 보잘것없지 않다고, 이 서울의 풍경을 눈에 잘 담아두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지켜낸 나라니까. 참 오랫동안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반 돌아가실 때 저승사자들이 열병을 서서 배웅을 하면서 나라를 위한 그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죠. 대신 그대의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겠다, 이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저 보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을 길렀던 보람, 악착같이 살아남았던 보람 말이죠. 우린 저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참 고된 삶을 살아내느라 수고하셨다는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인터뷰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후대에 남겨야 할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 말이죠.
그렇게 보람을 찾게 되면 아마도 아팠던 몸들이 살아나고 건강해지기도 할 거예요. 한이 풀리면서. 또 돌아가실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되겠죠. 이 노인들의 문제가 순리적으로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들이 그저 오래 사시길 바라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의 정신부터 좀 깨워야 할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떠날 때 잘 떠나는 것도 복이에요. 이게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건데 쇼츠로도 올렸었고 말이죠. 의사는 죽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 사람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돕고 죽을 사람은 잘 죽도록 돕는 게 의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실력이고 말이죠. 아픈 환자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을 돕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이게 죽어가는 사람 생명을 붙여놔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을 살리려는 일은 정말이지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에요. 그럴 때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설명을 잘 해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의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사람이 죽었어도 죽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건지 그 한림대 성심병원의 김연아 교수의 말이 정말 환장하게 들리지 않나요?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정신이 덜 자란 탓입니다. 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이 빚어낸 총극인 거죠. 이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돈을 달라고 하는 유가족들이 있으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나라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의 계기가 됐던 그 판사는 알고 있을까요?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참 그래요 이게. 어찌됐건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할 일을 찾아주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사실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죠. 특히나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엔 사람 대하는 법을 보고 배우질 못해서 사람 대하는 일을 참 어려워합니다. 이것도 정말 큰일이에요. 그렇게 볼 때 노인들에게 할 일을 찾아주는 작업은 중장년층의 몫일 겁니다. 왜 40, 50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 자체가 보람이 되니까 아마도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쏙 하고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어른들이 살아온 세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할 거고 말이고요. 이 프로젝트의 장점은 또 있어요. 중장년층들이 어른들을 대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그 대신에 아이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고 편집하고 또 세상에 바이럴을 일으키는 일들은 젊은이들이 훨씬 잘하잖아요. 이 노인들 할 일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는 중장년층하고 청소년들의 일자리로 같이 이어집니다. 이게 한 세트로 움직이면 되니까요. 그 인터뷰를 제공한 노인분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바이럴을 타면서 생기는 수익금을 지분으로 쉐어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장년층과 청소년들도 지분으로 쉐어를 받으면 될 거고요. 이게 바이럴만 잘 된다면 후원도 엄청나게 받게 될 테니까 아마도 저절로 경제가 창출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런 비슷한 일거리는 정말 많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제조업이 어렵다는 말 정말 많이 듣죠. 일단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요. 한국 사람은 구할 수조차 없고 말이죠. 그런데 이 양반들이 빚 때문에 공장 문을 닫을 수도 없어요. 공장을 닫는 순간 빚 청산하고 나면 오히려 빚만 남는 공장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거 외국으로 보내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일을 할 사람도 없는데 외국인들 불러다 놓고 일을 시키는 거 참 그렇거든요. 자기네 회사에 데리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그들의 나라로 가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숙련공들은 그 나라에 가서 교육을 담당하면 되죠. 선생님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나라에 가면 대접을 받을걸요. 우리나라 공장 어느 정도 처분한 돈으로 그 나라 가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언어가 문제가 된다면 데리고 있던 직원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하면 되죠. 만약에 그럴 만한 사람 하나 못 만들어 놨다면 애초부터 이 공장 문은 닫는 게 낫다는 거죠.
그 저개발 국가에 가서 교육 사업으로 병행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장을 돌리려면 사람들 교육시키지 않고선 방법이 없을 테니까. 더군다나 요즘 한류바람이 불어서 정말 물 좋을 때잖아요. 중장년층 데리고 나가면 같이 갈 사람들 그래도 제법 생길 겁니다. 대신에 그 나가기 전에 사장님도 또 같이 갈 중장년층들도 교육은 좀 받고 갑시다. 괜히 그 나라 가서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는 짓은 하지 않을 만큼의 인성교육, 마인드 업그레이드는 좀 하고 가자는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게 자리를 잡으면요, 아마 웬만한 나라에서는 대기업까지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나라 국민기업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그만한 여력이 있잖아요. 이미 다 대한민국에서 해봤고 살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하는 걸 잘 알고 있는 일이라서 저는 그 드라마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나왔던 그 송중기처럼 미리 미래를 살아본 사람은 이걸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데랑 경쟁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이해가 좀 되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 관리 직원을 또 뽑아야 될 거고요. 그럼 젊은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젊은 친구들도 좀 뽑아서 같이 시작을 해가는 것도 좋겠죠. 이 젊은이들이 잘하는 일도 필요할 테니 말이죠. 그리고 회사와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면 젊은 친구들도 외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삶의 보람이 생기잖아요. 그저 우리나라 직장에서는 나를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도구로 보는데 이 회사에선 같이 성장해가는 파트너로 인정을 받는다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아프리카도 좋고 동남아나 필리핀도 좋고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도 좋고 말이죠. 이 우리나라의 기술과 공장이 필요한 나라들 꽤 많아요. 그런 나라에 가서 그 나라와 같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정말 어디 가도 대접을 받을 거예요. 이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만 하면 되지 말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우리나라에 그저 그런 공장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정말 대기업을 물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들의 꿈의 사이즈에 달려있을 테니까 말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그 새마을운동도 참 좋은 사례가 될 거예요. 그 새마을운동본부에 소속된 중장년층들은 K라이스벨트라는 거에서 영감을 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저개발 국가들에게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거죠. 새마을운동본부도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전 세계에 할 일이 엄청 많을걸요. 이 자체를 교육사업으로 격상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나라 사람들도 초청을 하고 교류해가면서 우리나라의 지부를 그 나라에 세워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관리 차원에서 그 나라에 파견도 가야 할 거고 말이죠. 이미 이런 준비들이 다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봤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작지만 그 씨앗들을 심어 놨더라는 거죠. 참 희한한 게 이게 보수 정권에서만 이런 일들을 하니 참 그래요. 남들 보기 좋게 AI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그건 그거대로 하고 우리들이 유엔군들로부터 받았던 은혜도 좀 갚아야 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었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걸 좀 보살피자는 거죠. 에티오피아에 한국이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콜롬비아도 마약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도울 수 있고 말이죠. 더군다나 명분도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를 구해준 나라의 은혜를 갚는다. 얼마나 이 그림이 좋냐고요. 아무리 마약 왕들이 판을 치고 설친다고 해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 건드릴걸요. 아니지. 차라리 그들도 같이 동참해서 합법적인 돈벌이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 자기들이 오히려 자경단 같은 활동을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고방식 말고 좀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접근 방법이 달라지면 재미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사고방식이 꽉 막혀 있어요. 우리들이 이런 일을 벌이면 아마 죽고 싶다는 사람들 싹 사라질 거예요. 아니 재밌게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또 보람도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이 쌓여 있는데도 죽고 싶을까요? 그 요즘 청년들이 자꾸만 대기업도 때려치고 공무원도 때려치고 선생질도 때려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우리들의 아이들도 신바람이 날 겁니다. 결혼을 안 해요? 에이, 희망이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지. 신명 나는데도 안 할까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정말 이 나라를 통째로 바꿀 겁니다. 전혀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갈 거고요. 좀 상상이 되세요? 그동안 이 코이카에선 이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그들도 이 생각의 틀이 막혀서 참 한 발 앞으로 못 가는 거지. 이런 물꼬를 터주기만 하면 이 코이카에서도 할 일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코이카에 일할 젊은 인력들이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젊은이들의 꿈의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코이카가 UN 본부 역할을 대신할 만큼 확장이 되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참 이런 일들을 누가 버려서 시작하기만 하면 금방 세상이 바뀔 텐데 말이죠. 이 나라의 자살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막으려면 우리가 신명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죽을 사람은 없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바이럴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아마 그 방 안에 갇힌 청년들도 자기들이 문을 열고 나올 거고요. 중장년층도 자살을 할 이유가 사라지고요. 노인들은 이런 걸 보면서 흐뭇해가지고 보람이 생기고 말이죠. 제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대장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